조선의 만리마는 기적의 천리마로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으로 참혹한 폐허가 된 이 땅에 세기적 편육을 안아온 조선의 기상 천리. 오직 한마음 어버이 수령님을 받들려는 철의 신념이 화산처럼 타올랐고, 오직 한마음 수령님의 뜻을 꽃피우려는 열의가 온 나라에 굽이쳤던 천리마 시대. 그 위대한 비약의 시대는 한 걸음에 천리를 가는 천리마의 기상으로 창조와 혁신의 서사시를 엮어온 기적과 번영의 시대이며, 이 나라의 평범한 여성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집단주의 정신을 체질화한 세형의 인간으로 시대의 영웅으로 천리마 선구자로 자라난 자랑스러운 연대입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워주신 천리마를 타고 시대를 주름 잡으며 내달리던 전세대들처럼 우리 당이 태워준 만리마의 코피를 억세게 틀어잡고 온 나라의 번복이 공장 전용 단위로 그 이름 자랑스럽게 떨쳐가고 있는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 2017년 1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이 새로 꾸린 이불 생산 공정과 새로 건설된 노동자 합숙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천리마 시대의 첫 여성 영웅, 인간 개조의 선구자였던 기락실 동지를 추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만나 뵙던 영광의 군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기락실의 딸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원래 반가워하시며 저의 이 두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천리마 기수였던 어머니처럼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뜨겁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세대는 바뀌어지고 시대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령과 사상도 뜻도 숨결도 걸음도 함께한 천리마 선구자의 한생은 기약하는 오늘의 만리마 시대와 더불어 그 이름 빛나고 있습니다. (1960년 8월 1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천리마의 거스찬 진군에 발을 맞추고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꽃을 날리며 달리고 또 달려온 천리마 선구자들이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온 대회장이 떠나갈 듯한 만세 환호성이 터져오르는 가운데 대회 참가자들을 대피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인사를 올리고 천리마 휘장을 정중히 달아드리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눈부신 금별 메달도 아니고 천리마 기수라면 누구나 타는 휘장을 달아드린 그 시각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나도 오늘 천리마를 타는구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녀를 정겹게 바라보시며 그의 두 손을 따뜻이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처녀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리마 시대 인간 개조의 선구자로 높이 내세워주신 조사공 처녀 기락실 동지였습니다. 당시 평양 제사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아직은 노동생활의 첫 출발선에 서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그가 천리마 시대의 대표자, 인간 개조의 선구자가 되어 영광의 최절정에 올라선 것입니다. 기락실 동지의 이름은 원래 길건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 찡ጮ먹게 서탈하고 쾌활했던 그는 이 어떤 일에서나 남보다 먼저 뛰어들곤 해서 동네 어른들로부터 칭찬에 자자했습니다. 동무들과의 관계에서도
누구네 집에 군심거리가 생기면 함께 곡종해주고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성격의 서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늘 확실히 넌 다른 촌애들과는 달라 하고 칭찬하곤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확실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기락실 동지가 평양 제사공장에 들어가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뽕나무가 많고 물이 좋아 이름난 비단고장이라 불리우는 영변 땅에서 살았지만 기락실 동지는 비단옷 한 벌 입어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옷 한 벌을 가지고 온 집안에 돌려가면서 입던 가공한 초지인지라 우리 어머니는 어린 시절 비단옷을 입고 좋아라 뛰노는 부잣집 아이들을 볼 때면 그렇게 부러워했답니다. 나도 그런 고운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 것이 어머니의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는 큰 마음을 먹고 자투리 비단천을 모아서 어머니의 옷 한 벌을 밤새워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만들어준 옷을 보고 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으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투리천으로 만든 옷이 작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옷을 입겠다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후에 다시 해주겠다고 하고는 그 옷을 동생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1955년 10월 당시 평양 제사공장에서 기본 핵심 직장인 조사 일 직장에서 일하게 된 기락실 동지의 첫 생활은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뇌거치에서 실을 뽑는 일입니다. 조사를 잘하자면 뇌거치에서 실머리를 빨리 찾아내고 실을 뽑는 과정에 끊긴 것이 있으면 제때에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숙련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락실 동지는 자기의 교대를 마치고도 이를 손에 익히기 위해 빈 계가가 있으면 그것을 돌렸고 몇 시간 먼저 나와 전교대 동무들이 일손을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그는 밤잠도 휴식도 잊은 채 기대를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이런 과정에 그의 기능급수는 짧은 기간에 무급 기능공으로부터 일약 7급 기능공으로 비약했으며 그에 따라 생산 실적은 날을 따라 오르게 됐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년 반밖에 안 된 그에게 공장에서는 조사 2직장 4작업반장 사업을 맡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천리마 대진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선 땅에서 시작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온 나라에 급속히 확대되어 가던 때인 1959년 11월 신문과 방송에서는 당시 평양 제사공장의 기락실 동지가 자기 작업반을 공장에서 처음으로 천리마 작업반으로 만든 후 뒤떨어진 작업반을 추켜 세우기 위하여 자진하여 그것으로 옮겨간 사실이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천리마 시대의 기락실 동지가 작업반장 사업을 하면서 뒤떨어진 작업반을 3번이나 맡아 천리마 작업반으로 추켜 세운 그 전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2직장 2작업반은 오늘 공장이 자랑하는 전용 작업반입니다. 처녀 시절부터 저사공을 하면서 뒤떨어진 작업반을 3번씩이나 맡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 정으로 품어안던 나날들의 작업반장 전금실동무의 마음을 뜨겁게 해준 것은 천리마 시대 인간 개조의 선구자였던 기락실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작업반장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작업반 출근율은 떨어지고 생산은 제자리 고름을 하지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작업반장을 그만둘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집단을 단합으로 떠밀어준 것은 바로 기락실 동지가 쓴 천리마 작업반장의 수기였습니다. 기락실 동지처럼 모든 일에서 언제나 이진작직하고 출근하지 않은 반원들을 찾아 가정 방문도 하는 가정에 집단에 화목해졌고 그에 따라 생산도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이 책을 자주 보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기락실 동지가 21살에 인원이 수십 명이나 되는 작업반을 맡아 첫 천리마 작업반으로 만들기까지에는 감동 깊은 사실도 눈물겨운 사연도 많았습니다. 기락실 동지는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작업반원들은 모두 고향이 각이했고 생활 환경도 가지각색이었다. 저국 해방 전쟁의 불길 속에서 원수놈들에게 부모를 다 잃고 고아로 자라난 동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중등 교육을 받았으며 용적 노동계급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이들에게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을 항상 몸 가까이에서 느끼도록 하며 친부모처럼 이들의 심적을 속속들이 꿰뚫고 도와줄 것인가. 작업반장으로서 자신만이 아니라 작업반원 모두의 사업과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숭고한 자각을 간직한 기락실 동지는 집이 중구역 동웅동에 있었지만 공장 합숙으로 자리를 옮기고 작업반원들을 친혈육의 종으로 따뜻이 보살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밤새워 그들의 옷과 이부자리도 빨아주고 자기 생활비로 새 옷도 해 입혔으며 앓는 동무가 있으면 극진히 병 간호도 해주었습니다. 공장일이 마음에 붙지 않아 보따리를 싸들고 정거장으로 나간 동무들을 뒤쫓아가 데려온 적은 그 몇 번이며 출근하지 않고 여기저기 나돌아다니는 동무를 찾아 걸은 길은 얼마나 되던지. 내가 작업반장으로 일하게 된 지 얼마 오래지 않은 때 강동무가 새로 배치되어 왔다. 처음에는 공장일이 처음인 곳으로 해서 소목소목해 하더니 차츰 생활이 익숙해짐에 따라 그에게서는 좋지 않은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무엇이건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으며 시키지 않은 일은 아예 손을 대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한 번은 강동무가 받은 원래가 흠집이 생겨 고치지 않고서는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손질할 대신에 다른 작업반의 원래와 슬쩍 바꾸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작업반장 기락실 동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그걸 고치려면 20분은 걸려야 할 게 아니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을 미치지 않아요. 반장 동지, 일 없어요. 그 동무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우리 시대의 참된 노동과 집단 생활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나라의 주인된 노동계급의 입장과 혁명 임무 수행에서의 숭고한 자각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기락실 동지는 생각했습니다. 강동무의 심장에 노동계급의 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심어주자. 기락실 동지는 그에게 우리는 노동계급이다. 자본가들처럼 남을 디디고 올라서는 것을 경멸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 동무는 자기가 제일 증오하던 그 자본가놈들처럼 남을 희생시켜 자기가 앞서 나가겠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양심에 부끄러운 일인가고 하면서 꾸준히 교양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해설과 설복을 진지하게 진행하는 과정에 강동무는 차차 노동계급으로서의 긍지와 용의를 자각하게 됐고 책임성이 높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감에 따라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과제를 끝까지 해내는 완강성을 키워가면서 자기보다 동지들과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고상한 품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여 기락실 작업반의 일터에는 천리마 작업반의 깃발이 나붙기게 됐고
서로 언쟁이 많던 그들의 호실은 제일 웃음 많은 호실로 됐습니다. 다정하게 모여 앉은 이 처녀들의 모습, 이는 진정 개조 못할 낳고 분자란 없다고 하시며 집단적 혁신회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인간 개조의 햇빛 아래 피어난 천리마 시대의 한 폭의 화운이었습니다. 이렇게 애써 자기 작업반을 천리마 작업반으로 만든 기박실 동지가 그 정돈 작업반, 정돈 동무들을 뒤에 두고 또다시 자진하여 뒤떨어진 작업반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때 작업반원들도 그렇고 공장 사람들도 모두가 우아해하였지만 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사 일직장에는 기락실 작업반과 같이 이렇게 천리마 작업반이 있는 반면에 항상 말밥에 오르고 나는 이 공장 쪽으로 제일 뒤떨어진 이런 작업반도 있었습니다. 늘상 출근율도 그렇고 생산 실적도 공장 쪽으로 제일 뒤떨어진 이 작업반에는 70% 작업반이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호칭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조사 1직장 5작업반 합수호실에 들어가 보니 이구석 저구석에 크고 작은 보퉁이들이 모질쏘하게 놓여 있었다. 30여 벌의 고운 치마 저고리들이 항상 가지런히 걸려있고 화려한 트렁크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나의 이전 호실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났다. 왜 이다지도 차이가 있을까? 방 안의 분위기가 어쩌면 이다지도 쌀쌀한가? 나는 새삼스레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며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바로 이런 아픈 마음이 그 작업반으로 기락실 동지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락실 동지가 자기가 있던 작업반보다 인원이 훨씬 더 많고 말썽꾸러기들이 많은 5작업반으로 옮겨갔다고 하니 별의별 시비꾼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공명심에 사로잡혔다고 시비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원들 속에서는 이 자기들을 교양하러 왔다고 하며 곁을 주지 않고 심지어 합수호실에서는 그와 자지 않겠다고 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작업반 성원들은 78명이나 됐는데 거의 노동연한이 1년 미만인 어린 처녀들이었고 그중 태반이 전제고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장과 일터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덮고 이끌어주는 기풍이 부족하다 보니 조금만 비에 거슬려도 다툼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뉘우치고 따라 나서게 하리라 마음가지었습니다. 작업장에서는 나오지 않은 작업반 성원들의 기대도 돌려주고 호실에 들어가서는 어린 동무들이 벗어놓은 작업복도 빨아주고 다려주고 이렇게 하다 나니 그에게는 하루에 3시간의 잠도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주일, 2주일, 한 달, 2달이 지나자 점차 반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대를 대신 돌려주고도 생활비는 건달을 피운 자기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작업반장을 보면서 그들은 죄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가급 관람을 조직하였다. 그런데 정작 관람권을 나눠주고 극장으로 떠나자고 보니 몇 동무가 보이지 않았다. 합숙으로 뛰어나가 보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십보동에서 안 가겠노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다일루스나 막무가내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들은 학교를 갓 졸업한 동무들이어서 아직 좋은 외출복이 없을 것이었다. 하찮은 일 같지만 바로 이것이 지금 이들의 어린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기락실 동지는 서둘러서 자기의 트렁크를 열고 옷을 있는 대로 다 꺼내어 동무들에게 한 벌씩 나눠주었습니다. 기락실 동지가 그때 동무들에게 옷을 다 나눠주고서도 한 벌이 모자라서 자기의 옷까지 벗어주었는데 만약 나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 하면서 거기에 나 자신을 세워보곤 하는 때가 많습니다. 가곡을 재미있게 관람하고 온 다음날
그렇게도 기대를 자주 비워 속을 태우던 리동무는 기박실 동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반장 동지, 어제 정말 미안했어요. 제 한 몸 생각만 하다 보니 미처 남의 일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요. 기락실 동지는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반원들을 보살펴 나갔으며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결함 많은 사람들을 다 교양 개조했습니다. 언제인가 천리마 기수들과의 상봉 모임 때 70% 작업반의 수많은 낙후 분자들을 어떻게 다 교양 개조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에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작업반이 와서만도 30여 명이 뒤떨어진 동무들을 교양했는데 매번 그들을 각자에게만 알맞는 여러 방법으로 담하고 요리하고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결함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혁명동지로 아끼고 사랑하고 인내성 있게 방조한다면 우리가 교양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는 작업반 성원 모두를 이끌어 끝내 말썽 많던 70% 작업반을 온 공장이 보란 듯이 천리마 작업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961년 7월 기박실 동지는 또다시 공장에서 제일 뒤떨어진 자동조사 작업반을 자진하여 세 번째로 맡아 나섰습니다. 작업반과 직장, 공장 전체를 혁신자로 만들어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무조건 수행할 수 있다는 불타는 충정.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정신이 꽉 들어찬 사람. 오직 집단주의로 맥동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잠시라도 헤어지고 싶지 않은 정든 반원들이었고 정령코 보내고 싶지 않은 작업반장 동지였으나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어주면서 다 함께 천리마를 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다시금 깊이 간직하며 반원들은 기박실 동지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자 동무들이 부르던 노래가 천리마 달린다 노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1960년에 창작되어 거의 60년이 되었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노래를 사랑합니다. 네, 1960년이면 이 기락실 동지가 세 번째로 뒤떨어진 작업반으로 옮겨가기 전이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기락실 동지가 맡은 자동조사 작업반이 집단에 단합되지 못한 데다 기술 신비주의까지 해서 생산에서 운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락실 동지는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자주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백존백승 노동당 새 시대를 열었다. 천리마의 기상을 온 세상에 백존백승 노동당 새 시대를 열었다. 천리마의 기상을 온 세상에 걸치자.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천리마 타고서 길게는 계획을 갖다 나가자. 그 과정에 집단 안에 서로 덮고 위해주는 기풍이 솟았으며 대중적인 기술 혁신의 불길이 타올라 마침내 작업반은 천리마 작업반의 대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하여 기락실 동지의 가슴에는 세 개의 천리마 시장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 개조해 나가는 인간 개조의 불길은 삽시에 온 나라로 파급됐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천리마 기수들은 너도나도 뒤떨어진 작업반들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갔으며 거기에서 또 수많은 천리마 기수들이 자라났습니다. 기락실 동지가 천리마 시대의 영웅, 인간개조의 선구자로 우리 민들 속에 널리 알려지게 되자 수많은 기자, 작가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언제나 송구스러운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난 그저 이 나라의 너무도 소박하고 평범한 여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적으나마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리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대로 한 것이고, 내가 천리마 시대를 대표하는 인간 계조의 선구자가 되고 영웅이 된 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저를 내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의 얘기는 언제나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 뵀던 1960년 3월 7일에서부터 시작되곤 했습니다. 출판 보도물에 실린 한 여성 노동자의 소행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 과정에 발휘되는 집단적 혁신과 함께 또 하나의 거창한 시대적 흐름인 인간 개조 사업에 대한 인민의 열의를 보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38 국제분여절 시인들 기념 평양시 보고대회의 휴식 시간에 기박실 동지를 자신의 곁에 부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격과 행복에 겨워 어쩔 바를 몰라하는 그에게 군중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의식을 고치는 심각한 사상혁명이며 어렵고 장기적인 혁명이지만 끝까지 해내어 모든 사람들을 선진분자로 혁신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간 개조의 첫걸음을 뗀 데 불과한 그를 높이 평가하시고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서 그에게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공장과 농촌, 어촌, 학교, 인민군 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늘 기박실 동지를 인간 개조의 선구자로 온 나라가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로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1964년 4월 공장에서 제일 먼저 초천리마 직장의 영예를 지닌 기락실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당시 중앙당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도 채 나오지 못한 자신을 그처럼 믿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일념으로 학습과 생활을 긴장하게 해나가고 있던 1966년 5월 기락실 동지는 당시 중앙당 학교 창립 2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학교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행한 일꾼들에게 기락실 정무가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평양 제사공장 당사업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그가 서야 할 혁명 초서에 대해서까지 정말 깊은 관심을 돌려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듭되는 보살피심 속에 기락실 동지는 당시 평양 제사공장에서 당사업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하며 수십 년간 높은 당사업 능력을 지닌 당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 그 나날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가슴에 안고 공장의 정업원들을 위해 자신의 온 넋과 열과 정을 깡골이 쏟아본 나날이었습니다. 당시 공장의 당기소 사업을 맡아 하면서도 기락실 동지는 천리마 작업반장 때처럼 언제나 정업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정업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합생활도 같이 하면서 그들을 친어머니 심정으로 보살펴주곤 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면 그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그들을 혁신으로 불러일으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업원 모두는 당비소 동지를 보고 우리 당비소 어머니라고 친근히 부르곤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마 선구자로서 삶을 표현함없이 빛내어가는 기락실 동지를 대견하게 여기시어 영예의 김일성 훈장 수훈자로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담아 자신의 처남을 모신 시계 표창도 안겨주도록 하셨습니다. 기락실 동지의 사업에 대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셨습니다.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당시 평양 제사공장이 평양시에서 처음으로 천리마 공장이 되었을 때는 더없이 기뻐하시며 기락실 동지를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셨습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언제나 기락실 동지를 잊지 않으시고 당제 6차 대회와 전국 용대회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중요한 대회들마다 그를 불러주셨으며 그가 60번째 생일을 맞을 때에는 은정 깊은 생일상까지 보내주셨습니다.
1990년대의 정력, 고난의 행군이라는 먹먹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을 잃고 이 땅에 흘리고 흘린 피눈물이 가져지기도 전에 이 나라 인민은 파국적인 자연재해로 불행과 재난을 겪어야 했고 어려운 식량난으로 굶주림과 싸워야 했으며 때를 만난 듯이 미쳐 날뛰는 제국주의 반동무리들과 정포성 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시기 공장도 전기난과 식량난으로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국가 계획을 미달해 본 적이 없었던 공장에서 전기와 증기 부족으로 생산이 30% 개선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장은 거의 숨지고 가고 있었고 시련은 또 공장에만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밥그릇에 풀죽밖에 담아주지 못하는 기락실 동지의 집안 살림 역시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정생활이 어렵다고 투정질하는 자식들에게 기락실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하시는 기락실이는 집단주의만 하는 기락실이지 리기주의를 하는 기락실은 아니다. 지금껏 어머님, 우리 수령님 하시는 그때의 그 기락실이로 살아왔다. 그런데 생활이 좀 어렵다고 난 원칙을 버릴 수 없다. 너희들은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한다. 기락실 동지가 온 심원을 쏟아부은 것은 어려운 집살림이 아니라 숨죽은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을 살리는 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전기와 증기였습니다. 전기가 있어야 기대를 돌릴 수 있고 증기가 있어야 고치를 삶고 고치에서 실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타는 노력 끝에 자체 보일러가 건설되고 연소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이 병행된 결과 드디어 자체로 생산한 전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멎어섰던 기대들이 자기의 동음을 되찾고 가동을 시작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업적이 깃든 공장은 다시 활력을 띠게 되었습니다. 2001년 6월 21일 공장 노동계급의 이러한 투쟁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시 평양 제사공장의 생산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는 참으로 은조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락실 동지는 더욱 분발해서 일어섰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비단실 생산 과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은 매해 인민경제 계획을 언제나 넘쳐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 공장은 영예의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게 됐습니다. 진정 정오본들을 품어안고 그가 걸어온 나라는 공장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는 온 나라의 번복이 공장, 당의 경제정책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공장으로 빛내온 나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번복이 단위, 전용 단위로 그 이름 자랑스럽게 떨쳐가고 있는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의 군의길마다에는 무수히 지켜진 영웅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당과 수령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한 전리마 선구자의 삶은 영생합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6년 6월 20일 우리 공장을 현지하시면서 위대한 전리마 시대의 정신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전리마의 kop비를 지어주시어 전리마 시대의 전리마 공장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말리마 시대에는 우리 당이 지어준 말리마의 kop비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심차게 내달림으로써 앞으로 전용단위 영예를 영원히 빛내어 나가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그날 제가 70일 전투에서 나력적 위운을 세우고 조선노동 당원의 용예를 지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당원이 되는 것도 용이지만 그보다 더욱 감 높은 용예는 당원의 고귀한 종속 생명을
계속 빚어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천리마 시대의 영웅들처럼 언제나 대어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며 집단을 위해 헌신하라는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경야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천리마 시대의 전통을 오늘의 말리마 시대에도 꿋꿋이 이어나감으로써 조선노동당원의 거대한 명예를 영원히 빛내나가겠습니다. 천리마 시대의 초유성 영웅, 인간계조의 손고자 기락실 동진. 그가 발휘한 귀단같이 아름답고 순결한 집단주의의 정신세계는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며 말리마를 타고 힘차게 내달리는 새 세대들의 심장에 꺼지지 않은 인간계조의 불씨가 되어 인간 사랑의 옥센 불길을 지펴주고 있습니다.